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일단 비활성 기체, 옥텟 규칙, 양이온, 음이온. 여기서 먼저 비활성 기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번 시간 것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활성 기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나오면 고스란히 누가 나오냐면 양이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먼저 한 번씩 정리를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한 파트라서 일단 비활성 기체, 먼저 개념적인 비활성 기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 되냐면 주기율표상에서 17쪽 원소가 되어지고 얘네들의 종류는 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이 아르곤 인데 원자번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화학에서 이런 거 잊어버리면 화학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원자번호가 2번, 10번, 18번 이라고 돼서 원자번호 하면 같이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전자의 개수를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서 전자가 2개, 전자가 10개, 전자가 18개. 일단은 이거는 반드시 알아주고 출발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가 다시 말하면 전자수가 이렇게 2개, 8개, 2개, 10개, 18개가 되었을 때가 어떠하다? 안정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얘네들과 비교해 보면 여기서 보셔야 돼요. 필기 안 중요해. 얘가 더 중요해. 이런데 이제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비활성 기체 같은, 여기 잠깐 그려볼게. 뭐 전자가 2개 있고 여긴 전자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는 거. 첫 번째 2개, 두 번째에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 배치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어떤 상태?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한다? 전자를 잃거나 아니면 얻으려 합니다. 근데 말이 길어서 얘를 뭐라 그래? 이 전체를 줄여서 얘를 우린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3개야. 원소인데 어떤 원소냐면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소들이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기 위해서 잃거나 얻으려고 하는 것을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나머지 애들은 얘와 같아지고 싶어 해. 그러면 자, 저번 시간에 했었던 부분이기도 해. 그런데 나트륨을 보자. 나트륨의 원자번호 몇 번? 11번이지. 근데 20, 18, 셋 중에 누구든 요 전자수학이네. 얘와 같아지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전자를 하나 버릴 거야. 그러면 11개가 10개가 된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칼슘을 예를 들자. 칼슘은 원자번호가 20번이에요. 원자번호가 20번이란 말은 전자의 개수가 20개인데 이 상태와 같아. 얘네와 같아지고 싶은 거지. 비활성 기체와 같은.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어떻게? 2개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이들을 보자. 얘는 이번에는 플루오린의 원자번호 9번이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주기율표 외웠어.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9번이야. 그러면 20, 18 중에 누군가가 되고 싶어요. 셋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전자를 하나 얻을 것이고,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8번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자를 2개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잘 봐. 전자를 쓴다. 전자를 잃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옥텟 규칙을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야. 잃거나 잃어서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얘와 같아지려고 해 라는 말을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서는 어떻게 된다? 전자를 얻어서 어떻게 돼?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 얘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금속 원소라고 부르고 이렇게 만족된 아이들을 우리는 양이온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애들을 우리는 비금속 원소라고 부르고 이것은 음이온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원자를 보시게 되면 원자는 크게 어떻게 원자, 핵하고 전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원자핵은 또다시 둘로 나뉘어서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정기적인 성질이 얘가 플러스적인 정기적인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가 마이너스의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요. 얘는 정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중성인 상태거든.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양성자의 개수와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가 어떠하다? 둘이 같거든. 그런데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 그러면 이쪽에서 보자.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 상태에서 양성자가 있는데 어떻게 전자를 잃었단 말이죠. 전자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전자의 개수가 빠져나갔으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지. 그 다음에 전자를 얻었어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 중에 얘가 더 많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전자수가 같이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지 않은 이런 애들을 우린 뭐라고 불러?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빠져나가서 상대적으로 얘가 많은 거거든. 그래서 앞쪽에다 양이온이다라고 하는 거고 전자를 얻어서 상대적으로 얘가 더 많아진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음이온이라고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전기적으로 얘가 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고 얘는 얘가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방향성은 일단 비활성 기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나머지 원소들이 어떻게 얘와 같은 모습, 전자수를 갖기 위해서 잃거나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잃어서 되는 애들을 양이온, 얻어서 되는 애들을 우린 음이온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히 정리했고 요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나머지 애들은 양이온이나 음이온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 중에서 하고 났더니 잘 봐. 이제부터 누가 들어가냐면 화학결합이 들어가게 돼요. 화학결합.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 첫 번째 양이온 하고 그 다음에 음이온이 옆에 있어. 그러면 아까는 여기서 잠깐 얘기했지만 양이온은 플러스적인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 음이온은 마이너스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서로 뭐가 생겨?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력이 생기겠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정전기적 인력이 생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에서 결합돼 버렸어. 그것을 결합이 되면 우린 얘를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까지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자. 원래 이제 금속도 있는데 여기서 교재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음이온이 있어요.
음이온은 전자를 얻는 애들이야. 키워드는 갖고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음이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얘도 전자를 얻고 싶고 얘도 전자를 얻고 싶어. 근데 어떻게 얻냐면 자 색깔펜을 좀 나눠볼게. 이 애가 전자를 얻은 애가 어떻게 자기 전자를 하나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얘가 또 자기 전자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 얘를 이렇게 여기가 이 전자를 전자쌍이라고 부르면서 얘를 어떻게 이 전자쌍을 공유하게 돼요. 공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공유 결합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화학결합의 근데 잘 봐. 이 화학결합은 별거 아니야. 별게 아닌 게 앞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면 얘는 되게 쉽게 정리가 돼요. 근데 여기가 어렵다는 건 앞에 부분에서 이 옥텟 규칙 잘 봐. 이 옥텟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옥텟 규칙이 되기 위해선 비활성 기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원자 번호를 알아야 돼. 원자 번호를 알아야 얘가 잃을지 얻을지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원자 번호 이것이 합쳐지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는 거고 그 옥텟 규칙에 의해서 화학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지. 오케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잡아주셔야 합니다.